이번 시간은 마리아DB 설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DB 설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에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좀 있어갖고 답변을 좀 드릴게요. 리눅스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친구들이 좀 있는데, 먼저 여러분 윈도우도 한 번도 설치해 보신 적 없죠? 일단 컴퓨터를 사면은 깔려있는 그대로 쓴다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형이나 오빠나 이렇게 쓰고 있던 컴퓨터를 쓰신다든지 해서 그냥 쓰면은, 사실 윈도우도 한 번도 설치해보지 않고 그냥 쓰고 그러는데, 또 컴퓨터를 살 때도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사고, 그러면은 문과생들은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전자공학과. 그쵸? 그러니까 하드웨어에도 관심이 많아야 되고, 또 그런 하드웨어에다가 이런 OS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해야 되고, 그쵸? 즐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거는 지금 윈도우에 있는 거를 백업 하신 다음에 그냥 다 포맷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부터 처음부터 새로 설치하는 거죠. 사실 하드웨어라는 게 그렇게, 하드웨어에다 그 윈도우 설치하는 거를 사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게, 몇 번만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라는 게 되게 장난감처럼 느껴지고 되게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꼭 윈도우나 또 우분투 이런 OS를 직접 설치해보는 경험을 하시고요. 그거를 설치를 한번 해봐야지 디스크, 파티션, 그리고 파티션 타입이 있죠. 그 무슨 NTFS니 EXT4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쓰지 말고 항상 그런 거를 이제 좀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또 앞으로 컴퓨터를 사실 때도 OS가 들어있는 걸 사지 마세요. 그냥 OS 들어있는 컴퓨터는 OS 값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OS가 없는 컴퓨터를 산 다음에 OS를 사면 되잖아요. 그쵸? 윈도우도 좀 싸게 사는 방법들이 있고, 그쵸? 쿠팡 같은 데서 윈도우 10 그렇게 검색하면 5,000원에도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사셔도 되고, 또 우분투 같은 건 그냥 공짜고. 근데 윈도우가 설치되는 노트북 같은 것도 윈도우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설치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설치된 거는 10만원 이상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설치 안 된 걸 사서 직접 설치해 보시는 경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윈도우도 설치해 보고 하신 분들은 이 리눅스 그 멀티부팅 설치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OS를 설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사실 때도 원제품으로 되는 거 사지 마시고요. 직접 CPU, AMD나 인텔 그런 거 서로 간의 특성, 그런 거 좀 찾아봐서 자기한테 맞는 거, 그런 거 고르시고, 또 CPU에 따라서 메인보드 칩셋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는 칩셋, 또 각 칩셋도 엔트리 모델 칩셋이 있고 또 플래그십 모델 칩셋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칩셋 간의 차이점,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또 디스크도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SSD를 사야 되냐 HDD를 사야 되냐 그런 질문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너무 명확한 게, 지금 HDD를 쓰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영화나 그런 거를 어디다 담아 놓으려고 하드디스크 몇 테라바이트짜리를 사놓는 거, 자료 저장용으로,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은 OS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용도로는 당연히 다 SSD를 사야 되고, SSD도 SATA 방식하고 NVMe 방식이 있죠. 당연히 NVMe로 사야죠. 그쵸? 그런 식으로 속도가 거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그냥 NVMe로 OS를 설치하시면은
진짜 몇 초 만에 부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메모리를 많이 크게, 그쵸? 메모리가 커야지 컴퓨터가 느려지지 않으니까 메모리 크게. 그렇게 해서 뭐 CPU는 사실 인텔 뭐 펜티엄 골드라든지 i3 그런 거 해도, i3도 쿼드 코어거든요. 지금요 쿼드 코어에다가 스레드가 8개나 있기 때문에 10만원 안 되는 CPU나 10만원대 초반 CPU도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AMD 라이젠도 그 싸거든요. 되게 성능 좋고. 그래서 15만원 정도에 되는 CPU도 충분히 괜찮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하시면 되고, 메모리도 아무리 없어도 최소 8기가에서 한 16기가 정도 꽂으시고, 그리고 NVMe로 된 SSD 꼽으시고 하면은 정말 슈퍼컴퓨터처럼 날아다니니까 그렇게 하드디스크를 직접 조립을 하신 다음에, 왜냐면 조립품을 사시면은 그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조립된 거 완제품을 사면은 가격을 싸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잘 모르는 것 제품들에 낮은 성능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SSD도 종류에 따라서 좀 그 컨트롤러가 뭐냐, 그리고 안에 D램 캐시가 있냐 없냐, 그런 것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용자들이 잘 모르는 거를, 눈치 못 채는 거를 저가형으로 집어넣어서 싸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각 부품별로 주문을 해서 조립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디스크를 하나 사서 우분투를 설치하시고요. 한 개의 디스크에 파티션 할당해서 설치하란 말은, 지금 디스크가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은 2번을 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내 컴퓨터에 디스크를 추가로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스크 베이가 한 개밖에 없는 컴퓨터를 쓸 경우에만 2번을 하라는 거고요. 보통 컴퓨터들은 노트북도 그렇고 디스크 2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디스크 하나를 새로 사셔서 1번 방식으로 하시고, 또 저한테 이 3번 VMware나 벌추얼박스 같은 이런 가상머신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이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OS라는 것이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쵸?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OS고, 그 OS에다가 OS 상에서 돌아가는 게 그냥 응용 애플리케이션이고, 그쵸? 그 OS가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건데, 윈도우를 설치하고 윈도우 상에다가 또 다른 OS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OS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다 다른 가상머신을 설치해갖고 또 다른 OS를 또 설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죽어도 리눅스를 설치하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윈도우에다가 마리아DB를 설치해갖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 안에다가 또 다른 OS를 설치해서 이런 가상머신 설치해서 거기다가 마리아DB를 그 안에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제가 이제 마리아DB 설치한다든지 그런 모든 과정은 전부 다 리눅스에서 할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동되고 또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되고 하는 거는 뭐 윈도우랑 또 명령 프롬프트 그런 데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윈도우랑 리눅스 좀 다른, 이렇게 마리아DB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혼자 커버하면서 나가겠다, 그렇지만 나는 우분투는 설치하기 싫다, 그냥 윈도우에서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 3번 방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윈도우에다 마리아DB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대신 윈도우에다 마리아DB 설치해서 사용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이나 또 그렇게 사용하면서 생기는 것에 대한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서포트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설치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윈도우에서 발생합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눅스 상에서 마리아DB를 설치해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분투에서 설치하셔서 가는 게 수업 따라오는 게 좋고, 아니다 나는 우분투랑 윈도우랑 마리아DB가 다른 점들은 내가 알아서 찾아서 커버해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마리아DB를 설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3번 VM이나 벌추얼 박스 가상머신, 이거는 하시지 말라는 거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컴퓨터와 씨름하면서 결국 내 컴퓨터에 우분투를 잘 설치했다 라고 믿고 이제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특수문자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이름을 이제 모르면은 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름을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물결표 틸더라 그럽니다. 틸더. 제가 틸더 그럼 물결표고요. 이게 백틱 또는 그레이브 액센트, 이거는 영어에는 없고 이제 프랑스어 같은 데 있는 건데,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 앙주그라브 그렇게도 불러요. 이게 그냥 쉽게는 백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 틸더 키 아래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따옴표 표시랑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요 느낌표, 이건 exclamation. 그리고 이 표시가 나오면 at 그렇게 있습니다. at 뭐 골뱅이 그런 거 아니고요, a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 샵, 이게 넘버 사인이거든요. 넘버 사인 또는 해시, 샵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명확히 말하면 이 표시는 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음악 시간에 배우셨을 때 그 플랫하고 샵 있잖아요. 그 샵은 이 샵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요 우물정자에서 요 가로 라인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어요, 옆으로. 그쵸? 옆으로 기울어진 거, 그걸 샵이라고 그러고, 사실 이 표시는 명확히는 샵 표시가 아닌데 우리 키보드에 원래 샵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샵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는 넘버 사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다 아는 달러 사인, 퍼센트, 그리고 숫자 6 위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캐럿이라고 부릅니다. 캐럿. 그리고 우리가 end라고 많이 알고 있는 거, 그쵸? end라고 많이 부르는 거, 숫자 7 위에 있는 요거 이름은 ampersand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별표 또는 곱하기 쓰는 거, 요거는 원래 이름은 asterisk, 뭐 스타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asteris크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해도 되고, 사실 이거 이름은 하이픈 또는 대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 정식 명칭은 언더스코어예요. 언더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언더바는 잘못된 명칭입니다. 언더스코어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플러스 사인, 이퀄 사인, 그냥 플러스 이퀄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백스페이스 그 밑에 있는 키 있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름이 버티컬 바 또는 파이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 밑에 있는 키, 파이프랑 같이 있는 키, 그게 원화 표시 있잖아요, 이거 이름이 백슬래시예요. 이게 지금 키보드 모드나 지금 뭐 언어에 따라서 원화로 표시되거나 또는 이렇게 요게 슬래시잖아요. 슬래시 거꾸로 백슬래시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백슬래시랑 이 원화 표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백슬래시다 그러면 이 원화 표시, 요게 백슬래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엔터키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점하고 여기 다트랑 카마 이렇게 되는 게 세미콜론, 다트 두 개 되는 게 콜론 이렇게 됩니다. 콜론 세미콜론.
그리고 이제 요 엔터키 옆에 있는 거 우리가 따옴표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름이 어파스트로피가 원래 이름입니다. 어파스트로피. 그리고 이게 쿼테이션 마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쿼트. 저는 어파스트로피 또는 쿼트 이렇게 짧게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확히는 어파스트로피랑 쿼트랑 달라요. 우리가 여기는 그냥 모양이 없지만 이 따옴표 모양이 U자가 있고 Gu자가 있잖아요. 그쵸? 그 Gu자로 된 거 그게 어퍼스트로피입니다. 그리고 U자로 된 거는 그게 쿼테이션 마크죠. 그런데 지금 우리 키보드에서 있는 특수 문자는 그걸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냥 점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 구분하지 않고 어파스트로피 또는 쿼트 다 이걸로 씁니다. 그리고 요 쿼트가 두 개 있는 거 더블 쿼테이션 마크. 예, 이것도 뭐 준말로 그냥 더블 쿼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더블 쿼트 또 이거랑 상대적으로 이거를 그냥 쿼트인데 그냥 싱글 쿼트, 싱글 쿼트, 더블 쿼트 그럼 명확하겠죠.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콤마라고 알고 있는 거 카머, 다트, 다트인데 다트 또는 피어리어드도 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니까 보통 다 다트라고 부릅니다. 닷컴 기업이야 할 때 이거죠. 뭐 네이버 닷컴 기업이죠. 카카오 닷컴 그런 식으로 닷컴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래시 슬래시고요. 그리고 이제 브래킷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 영어를 어떻게 부르냐면 라운드 브래킷, 컬리 브래킷, 스퀘어 브래킷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꺾인 거 크다 작다 이 표시는 앵글 브래킷. 그래서 키보드에 브래킷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라운드 브래킷, 컬리 브래킷, 스퀘어 브래킷, 앵글 브래킷. 요 컬리 브래킷은 특히 이제 많이 쓰잖아요. 자바에서도 많이 쓰고 C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요거 이제 브레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컬리 브래킷을.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스 그러면 컬리 브래킷.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스퀘어 브래킷을 브래킷을 하기도 하고 이게 또 그냥 라운드 브래킷을 브래킷이라고도 또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브래킷 하면 약간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스퀘어 브래킷, 라운드 브래킷 하면 좋겠죠. 그 라운드 브래킷은 뭐 영어로는 퍼렌서피스 이렇게도 부릅니다. 괄호죠, 괄호. 그리고 이제 앵글 브래킷이 이게 작다잖아요. 작다가 영어로 뭐예요? less than. 그쵸? A 뭐 less than B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잖아요. 그치? 그쵸? A is greater than B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less than, greater than 약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LTGT 그렇게도 부릅니다. less than, greater than, LTGT. 예, 이런 특수문자 이름을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수업을 해야지 서로 간에 이제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마리아DB를 한번 우분투에다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링크로 들어가시면 마리아DB org의 마리아DB의 리파지터리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우분투에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법이 여기 나옵니다. 아이고. 다시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choose a distro 할 때 이제 디스트리뷰션 어떤 걸로 하겠냐. 그때 뭐 경우에 따라서 우분투보다 뭐 민트나 센토스, 페도라 이런 거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우분투를 설치했으니까 우분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게 20.4니까 20.04. 그리고 항상 이런 올드 버전보다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미러는 하루카산이나 이렇게 용복단내 이렇게 한국 거 제일 빠릅니다. 한국 거 설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명령문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걸 뭐 이렇게 따라서 치기는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막 쭉 긁으셔갖고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 쉘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안 하고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해갖고 이 쉘에서 카피 페이스트 할 때는 이 터미널이죠. 이 터미널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고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로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V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요. 이게 한 줄씩 할게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다. 한 줄씩요. 이거는 먼저 이 패키지를 인스톨 하겠다라는 건데 이 맨 앞에 이게 apt-get이 패키지를 인스톨하는 명령문이에요. 인스톨 패키지 관리. 그래서 패키지를 뭐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 apt-get을 쓰는데 apt-get 인스톨하고 여기 패키지명인데 요 앞에 sudo라는 게 있어요. 이 sudo가 뭐냐면은 이게 슈퍼 유저 2의 사실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눅스는 멀티 유저용 컴퓨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딱 인스톨이 되고 사용자를 생성한 다음에 그 사용자를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그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고 이 컴퓨터 자체를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뭐 프로그램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게 저 같은 경우에 사용자 이름을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설치했는데 제이콥 자체의 권한으로는 나한테 할당한 홈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뭐 만들고 삭제하고 그런 것만 할 수 있고 내 권한으로는 이 컴퓨터의 특정 뭐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거나 그런 게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는 이걸 멀티 유저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누군가는 컴퓨터를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이 컴퓨터를 관리하는 최종 권한은 루트가 갖고 있거든요. 루트라는 유저가 컴퓨터 우분투 설치할 때부터 루트라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루트로 로그인해서 쓰진 않습니다. 다만 루트의 권한을 빌려서 잠깐 쓰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분투 설치할 때 처음 세팅된 그 사용자는 루트 권한을 쓸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가 어떤 사용자는 내 권한을 쓸 수 있어 하고 권한을 부여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디폴트로 기본으로 설치한 사용자는 그 권한을 부여받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을 쓰고 싶을 때 sudo를 씁니다. sudo를 쓰면은 이 권한을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용자들이나 다 sudo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루트가 이 sudo를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사람만 sudo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제이콥한테는 이 루트 권한을 쓸 수 있게 권한을 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만의 이름으로 지금 사용자를 생성했잖아요. 처음 설치한 그 사용자는 슈퍼유저 권한을 쓸 수 있게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온 대로 sudo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에 자기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비밀번호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is already the newest version 이렇게 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설치한다는 그런 문구가 뜰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게 OS를 설치하면서 소프트웨어 프로퍼티즈 커먼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이거는 이제 인스톨 키인데 그냥 카피 페이스트 붙이면 됩니다. 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서 이따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pt 업데이트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 add apt 리파지터리를 하면은 apt 업데이트까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걸로 이미 우분투 20.04 버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udo apt 업데이트를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인스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분투는 내가 설치하려는 어떤 패키지를 따로 뭐 다운로드 받고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리파지터리를 설정하면은 내가 리파지터리가 저장소잖아요. 소프트웨어 저장소예요. 그럼 이 리파지터리를 추가했다는 거는 마리아DB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마리아DB를 저장하고 있는 리파지터리를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이 리파지터리에 있는 걸 꺼내서 마리아DB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리파지터리를 이렇게 애들 해놓고 그 다음 인스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인스톨 하겠습니다. Yes 눌러갖고 인스톨 쭉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별일 없이 뭐 이런 식으로 1분 이내에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리아DB 시작과 정지를 하는 걸 볼 텐데요. 마리아DB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이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은 제이콥의 권한으로, 일반 사용자의 권한으로는 안 됩니다. 루트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DB 시작과 정지하는 데는 항상 이렇게 앞에 sudo 붙여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리아DB, 윈도우에다 여러분 마리아DB 설치하셔도 서비스로 동작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명령문은 윈도우의 명령 프로퍼티에서는 안 먹어요. 그쵸? 윈도우에서는 GUI, 이거는 지금 CLI 모드잖아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GUI 인터페이스, 윈도우는 무슨 버튼 같은 걸로 눌러서 마리아DB 시작과 정지를 할 거예요. 근데 우분투에서는 이렇게 GUI 모드로 안 하고 CLI 모드로 서비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DB 서비스 상태를 확인할 때 스테이터스, 멈출 때 스탑, 다시 시작하는 거 스타트, 재시작은 리스타트. 리스타트라면 스탑하고 스타트를 이어서 할 때 리스타트입니다. 보통 리스타트 어떨 때 합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작할 때 자기 환경 파일을 읽어서 올라오잖아요. 그쵸? 환경 설정 파일이요. configuration. 그러니까 마리아DB가 뭐 버퍼 메모리를 얼만큼 쓰겠다, 캐시를 얼만큼 쓰겠다, 자기가 쓸 수 있는 힙은 얼마를 잡겠다, 그런 식으로 뭐 커넥션을 몇 개를 할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설정 안 건드리고 기본 설정으로 갈 건데, 설정을 바꾸고 나면 재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쵸? 기존 설정으로 몰고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DB 설정 파일을 바꾼 다음에는 리스타트를 해줍니다. 물론 스탑하고 스타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sudo service maria-db status. 그럼 현재 상태를 보는 거죠. 여기 active 이렇게 돌잖아요. 파란색으로 active running. 현재 마리아DB가 구동하고 동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멈추고 싶다. sudo service maria-db stop. 멈췄어요. 스테이터스를 볼까요? 예, 이제 여기 보시면은 inactive, dead 이렇게 나왔죠. 이거 죽은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깜빡깜빡이면서 지금 요 앞에 여기 요 내가 쓸 수 있는 자리에 여기 프롬프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프롬프트가 안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럴 때는 그냥 컨트롤 C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C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여기로 다시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화면을 깨끗이 지우고 싶다. 그럴 땐 클리어, 그쵸? 클리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L, 그럼 지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쳤던 명령문을 다시 하고 싶다. 그럼 똑같이 안 쳐도 됩니다. 화살표 위쪽 화살표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썼던 명령문들이 이렇게 히스토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명령문을 쳤던 거 다시 치겠다. 그러면은 확인하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죽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다. sudo service mariadb start. 그럼 스타트가 됐죠. 스타트 된지 확인하려면 스테이터스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현재 여기가 액티브가 아니다, 데드다, inactive dead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MariaDB가 동작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타트를 했는데도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데도 스테이터스를 하니까 액티브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테이터스를 보시면은 여기 무슨 에러가 뭐가 났고 이걸 어떻게 고쳐라 그런 게 나올 텐데 그거를 보시고 그걸 수정해서 구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타트 재시작할 때는 리스타트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액티브 러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버전이 그 우분투 버전을 영문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문 버전을 쓰는 이유가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문 버전을 쓰는 게 아니고 영문 버전을 쓰면은 이제 모든 메시지들이 다 영어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다거나 뭐 remove 뭐 abc 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cannot remove abc, no search file over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 버전으로 하시면은 뭐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이렇게 한글 메시지로 나오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분투를 별로 안 쓰잖아요. 리눅스를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걸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를 통째로 해갖고 구글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된 걸 검색하면은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랭귀지는 항상 영어로 놓고 씁니다. 그래야지 내가 OS를 사용하거나 뭐 DB를 사용하거나 뭘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메시지가 한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를 좀 찾기가 어려워요. 항상 영어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검색할 때 네이버를 쓰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찾기 어려워요. 네이버는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런 거니까 이런 IT에서 우리가 뭐 개발을 한다거나 뭘 하다가 생기는 문제점들은 전부 구글에서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그 나오는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가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 문제점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런 IT에서 쓰는 영어라는 게 사실 뭐 문법도 심플하고 쓰는 단어도 정해져 있어서 처음엔 조금 읽기가 익숙해지는데 어렵지만 앞으로 쭉 6개월, 1년 계속 이렇게 영어로 써 가시면은 영어 메시지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이런 거 질문 같은 거 하고자 할 때 데이터베이스나 마리아DB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마리아DB 별로 뭐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뭔가 커뮤니티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무슨 지식인이 좀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문화가 정착돼서 약간 개발자 커뮤니티 그런 쪽으로 접속해서 질의응답 활발한 거는 외국 사이트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